뉴스 시작할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5.18과 4.3은 서로 아픔을 공유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경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4.3 단체와 5.18 단체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제주 4.3 평화재단은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협약이 어떤 의미인지, 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양정심 4.3 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4.3과 5.18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 이유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저항 정신 때문일까요? 뭐 둘 다 있습니다. 물론 그 광주와 4.3이 시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국가 폭력을 당한 경험자이기도 하고 그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 폭력에 저항했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혹한 시기에 진상 규명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 속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법 제정을 했던 이런 경험들도 같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 폭력을 당했던 그리고 그 국가 폭력에 저항했던 경험들을 같이 있고 그리고 그 정신들을 우리가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연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4.3 평화재단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거군요. 어떤 내용을 체결하신 겁니까? 사실 지금 그 5.18 기록은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15년에 광주광역시 5.18 기록관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광주의 경험을 저희가 공유하고 그걸 받고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시 콘텐츠나 그리고 학술 연구 등 이런 사업 교류들을 계속 같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하자는 운동도 같이 해보자라는 건데. 저희가 그 경험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또 뭐 좀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4.3이 기록 유산이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왜 기록 유산으로 등재해야 되는 거죠? 몇 년 전부터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해녀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록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실의 힘을 있습니다. 우리가 진상규명 과정에서 기록이 없었다면 물론 이 기록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피해 당사자들의 구술의 어떤 힘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문헌 기록이 없었다면 사실 저희의 4.3 진상규명운동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진상규명운동 또한 하나의 좋은 기록입니다. 우리가 진상규명을 통해서 4.3의 정신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노력들을 세계같이 공유하는 것들 이게 다 같은 어떤 기록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구술로 이루어져 왔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자. 그리고 그걸 후손들에게 다시 이어가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지금까지 발굴된 4.3 관련 기록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뭐 5.18에 비해서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벌써 70년이 넘었으니까요. 우선은 뭐 피해 당사자분들의 어떤 구술에 대한 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정부 문서 그리고 행영 기록, 우리 지금 재심 재판에서 얘기되는 수영의 명부를 비롯해서 행영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밖에 없긴 하지만 당사자분들의 기록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신분증이나 어떤 수용소에서 보냈던 어떤 엽서 같은 조그만 기록들이 있지만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중요한 어떤 힘은 진상규명 운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네스코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진상규명 운동 속에서 화해 정신을 가져왔다는 것들 이런 어떤 화해 운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 모델에 그리고 그들한테 우리의 4.3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화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좀 따지자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만델라 정신도 있고요. 사실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굳이 꼭 제주 4.3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로 등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세울 만한 그런 증거 어떤 기록물은 있을까요? 사실은 뭐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그 제주 모델은 사실 우리가 경호회라고 불리는 가해자 측과 어떤 피해자 유족회가 지금 같은 화해를 선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용서를 했던 경우가 또 남아공을 할 수 있다면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거나 이걸 같이 또한 화해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학살의 기록은 있긴 하지만 화해의 기록을 남기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제주에 있기 때문에 제주의 힘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걸 연구한 학자들이나 다른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 화해운동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화해운동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기록물도 있는 건가요? 예, 저희는 여기에 이건 사실은 하나의 화해 모델에서 얘기되는 것들이고 하나의 중요한 기록은 진상규명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4.3 당시의 기록과 진상규명의 역사를 같이 담는 게 저희 어떤 4.3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어떤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 예. 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이런 기준 예.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아까 우리 시사용어 사전에서는 지금 중단됐다는 얘기까지. 예, 사실은 2017년에 우리의 지금은 5.18과 다르게 우리가 지금 문화재청의 선정을 통해서 국내의 어떤 이 경선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17년에 우리가 4.19 기록임을 했지만 문화재청이 선정을 했지만 사실 유네스코가 지금 거의 문을 닫는 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난징 기록물 그러니까 난징이 어떤 일본에 의한 학살, 일본군에 의한 학살 이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일본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있긴 일본이 하지만 유네스코에서 큰 이제 경제적 기여를 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유네스코 혹시 우리가 등재를 됐다. 이게 예. 갖는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이 사실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국가의 어떤 의미를 떠나서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진상규명 역사에서의 화해 모델이 하나의 정신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인권과 평화와 정의를 얘기하지만 화해가 없다면 사실 미래 세대에 남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의 어떤 기록물의 가치들은 이 진상규명 역사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난 총선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4.3의 완전한 해결 예.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사실 예.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기록유산 등재도 그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기록이 없다면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없고 그 역사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3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돌아가신다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서 남겨줄 수 있는 것, 어떤 기억의 상징들은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가 4.3을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억과 기록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사실 학회를 보다 보니까 기억학회라는 그런 세계적 학회도 있더라고요. 기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4.3 평화재단 앞으로 이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초보적인 단계 속에서 우리가 4.3 기록물을 사실 저희 재단이 지금 좀 중심이 돼서 모든 기록물, 4.3에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기록물을 하나로 모아놓고 그리고 그걸 정리하고 체계화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기록의 중요성들은 사실은 지금 4.3 기록이 여기저기 산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의 어떤 소장처가 지금 불분명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정리해 나가고 어떻게 보면 기록의 어떤 DBR을 통해서 지금 그 사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물이 어디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뽑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자, 그럼 다시 또 5.18 얘기 잠깐 몇 가지 좀 얘기해 보죠. 아마 평화기념관에서 이 5.18 40주년 맞아서 전시회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작했습니까? 아니 지금 내일 사실은 그 개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씩 다들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광주의 어떤 경험에 광주의 어떤 노력에 빚진 부분이 많습니다. 광주가 우리가 많이 도와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40주년에 그 연대의 의미로서 하나의 전시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끝으로 우리 기록유산 등재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도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희는 기록의 중요성을 믿고 그리고 조금만 더디 가더라도 찬찬히 가겠습니다. 좀 믿고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는 노력들을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 4.3이 5.18과 손을 잡고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뗀 셈인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